민가반이란 여인이 있었다. 조선 왕실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비로 간택되었지만 일제의 방해로 끝내 결혼하지 못한 인물이다. 구한 말에 비극적인 삶을 산 여인들이 많았다. 덕혜옹주가 그런 인물이고 민가반은 그보다 더 슬픈 삶을 산 여인이다. 영친왕이 누구인가? 고종의 7번째 아들이자 순종의 이복 동생이다. 생모인 엄상궁은 영친왕을 낳은 뒤 후궁이 됐고 대한제국의 황귀비 자리에 올랐다. 영친왕은 10살 때인 1907년 황태자로 책봉됐지만 이토 후료부미의 손에 이끌려 일본 유학을 떠났다. 영친왕은 도쿄에서 일본 왕족이던 나시모토미야 마사코와 정략 결혼을 했다. 영친왕의 정원녀 민가반의 상하이 망명시절 모습. 어릴 적부터 영특해서 10살 때인 1907년 150대 1의 경쟁을 뚫고 영친왕의 약혼녀가 됐다. 파혼당한 후 상해로 망명, 평생 결혼 않고 한많은 삶을 산 비운의 여인. 영친왕이 일본의 볼모로 잡혀가던 1907년 봄, 영친왕의 나이는 10살이었다. 경운궁, 덕수궁에는 영친왕의 배필을 맞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영친왕의 친모 엄규비가 영친왕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조선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간택령을 내렸다. 조선 왕가에서 왕세자의 배필을 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간택의 첫 단계는 전국의 결혼을 금한다는 금혼령이다. 왕은 나라의 모든 처녀를 배필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면 딸을 둔 집안에서는 처녀의 사주단자를 왕실에 보낸다. 그렇다고 전국 모든 처녀의 사주단자가 오는 것은 아니다. 주로 왕비가 되고 싶어하는 명륜과 규수의 사주단자가 온다. 그 중에서 삼간택의 절차, 즉 3번의 심사를 통해 왕세자의 배필을 최종 낙점하는 것이다. 엄격한 심사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영친왕과 같은 날 태어난 이쁘고 똑똑한 아가씨 민가반이 배필로 정해졌다. 민가반은 왕실의 여러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정혼을 약속하는 신물인 가락지를 받았다. 이제 궁궐에서 가례를 받아 예식만 치러지면 승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왕으로 등극할 영친왕의 비, 조선의 국모가 되는 것이다. 1907년 12월 영친왕이 일본에 유학을 떠났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영친왕의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 유학이란 구실로 어린 왕자를 볼모로 잡아간 것이다. 영친왕이 유학을 떠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민가반도 영친왕도 이제 20살에 관연한 여인이 되었다. 민가반은 약혼자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차에 궁궐에서 일단의 상궁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태길 때문에 왔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혼약을 파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집안이 난리가 났다. 이 일의 충격으로 민가반의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6개월 후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영친왕이 일본 황족인 마사코와의 결혼이 확정된 후에 예정된 혼약자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일본의 강요에 파혼된 것이다. 왕실 법도상 한 번 왕비로 간택된 여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했다. 민가반은 마음의 정표인 가락지를 간직하겠다고 간곡하게 청을 올렸지만 궁녀들은 약혼 반지마저 빼앗아갔다. 아버지 민영돈이 본래 청렴한 분이었기 때문에 생전에 남겨둔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작고한 후에는 살던 집까지 팔아버리고 작년에 내 이기현 집으로 와서, 그러니까 민가반의 집안은 파혼 이후에 아버지까지 작고하는 바람에 풍비박산났으며 겨우 외숙의 집으로 옮겼다는 것이었다. 민가반은 조선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돌아오겠다는 각서와 재산을 공탁하고 해외로 망명을 감행했다. 상하이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김규식 선생이 계획한 일이라고 한다. 김규식은 민가반에게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권고했지만 민가반은 나의 희생으로 만사가 평온하기를 바랄 뿐이라면서 거절했다. 그 세월 동안 서울의 민가반은 이제나 저제나 약혼남 영친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가반의 회고록을 보자. 여자의 운명이란 이런 것인가? 10여 년 전에 정해놓은 그분을 위해 문 밖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사람도 친척 외에는 피하면서 살자니 정말 고통스러운 생활이었다. 난 독수리가 수탉을 물고 동쪽 하늘로 휙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 수탉은 피를 철철 흘리고 나는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구르고 흉몽이었다.
그렇다면 영친왕의 정원녀였던 민규수는 과연 누구인가? 정원녀로 간택된 이후 61년간이나 수절해했던 비운의 여인은 누구인가? 민규수는 민영돈의 딸인 민가반을 일컫는다. 아버지 민영돈은 명성황후 민씨의 먼 조카뻘이었고 동래 부사와 미국, 영국, 벨기에 공사를 거친 인물이었다. 여흥 민씨 가문은 명성황후를 비롯해 조선시대 8명의 왕후를 배출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명문가이다. 영친왕과 같은 날에 태어난 민가반, 이 아기는 앞으로 자기에게 펼쳐질 인생의 험하고 아픈 일들을 짐작이나 했을까? 민가반은 남동생과 중국 상해로 가서 길고 긴 고난의 삶을 살게 된다. 모든 것을 잊고 새 출발하고자 의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았으나 그마저 중국 주재 일본 영사의 방해로 좌절되었다. 일본의 감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독서와 뜨개질 뿐이었다. 딱 한 번 얼굴을 보고 키를 재봤던 남편 때문에 망명을 하게 된 것이다. 민가반은 상하이 망명 시절 몇몇 남자의 유혹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문을 생각했단다. 이승만의 청혼도 거절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참아라, 너 하나로 가문을 더럽히고 만다면 그 누명은 자손 만대까지 지속될 것이다. 청춘의 고뇌를 참아라. 아버지 생전에 빨리 다른 가문 남자와 혼인하지 않으면 어떤 중죄라도 받겠다는 서약서를 써주지 않았던가. 게다가 3만원에 일본 황족 아들과 결혼시키라느니 일본 후작과 혼담을 넣겠다느니 하는 해괴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심지어는 누구인지 모를 남자가 연애편지까지 보내기도 했다. 젊고 여린 여성이 가문은 물론 대한제국 황실의 명예까지도 생각하느라 평생 수절의 길을 택한 것이다. 상하이에서 우사 김규식 박사가 민가반을 찾아와 독립운동을 권유했다. 민소조, 소조의 원수는 저희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소조는 용기를 내어 독립운동을 해봅시다. 제 아무리 일국의 천황이고 황태자라도 민족을 잊을 행동을 한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민가반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는 10여 년 동안 국모의 자격으로 신부 수업을 받았던 당대 조선의 전형적인 여인이었던 것이다.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면서까지 팔자에 없는 행운을 찾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왜 결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 여성의 지조가 얼마나 강한지를 일본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비운을 복수하려고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1945년 해방이 됐지만 민가반은 귀국할 생각이 없었다. 그 땅을 디딘다면 슬프고 가슴 아팠던 과거가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동생의 간청과 김구 이시영 선생의 권유로 귀국을 단행한다. 1946년. 하지만 귀국한 그녀를 돌볼 형편이 되는 일가 친척들은 없었다. 여관을 전전하고 친척집에서 동가숙 서가씩 했다. 40대 후반의 나이였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은 오간데없고 그녀를 반겨줄 사람도 수중에는 아무런 재물도 없었다. 영친왕은 5.16 이후 1963년에 귀국이 허용되었다. 주위에서는 조국으로 돌아온 영친왕과의 만남을 주선했으나 민가반은 거부했다. 양가의 규수로 태어나 평생 수절했던 한 여인이 감내하기엔 세상 인심이 너무도 각박했던 것이다. 고혈압과 기관지염, 심장병 등 갖가지 지병에도 생활고 때문에 약값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아픈 사연도 전해진다. 만년에는 후두암까지 겹쳐 고생하다가 1968년 만 70살의 나이로 한마는 세상을 떠난다. 평생 의지하였던 남동생이 죽자 곡기를 끊어 삶을 마감한 것이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정원이었던 그녀는 유언으로 나는 처녀인 만큼 절대 남의 집에서 죽게 하지는 말고 수인은 옛날 선비처럼 남복을 입혀주세요 라고 했다. 황실의 권위와 가문의 영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바람이었을 것이다. 이후 부산 천주교 공동묘지에 묻혔다. 그녀는 또 죽는 그날까지 영친왕과 이방자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하늘을 두고 맹세해도 난 두렵지 않을 정도로 그분을 저주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었다. 운명은 어디까지나 국운과 정략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민가반 규수는 이방자 여사의 처지도 이해했단다. 방자 여사도 불행했으리라 생각한다. 원수처럼 첩첩이 쌓인 양국 간 감정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있는 심정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하면 인간적인 면에서 동정도 간다.
이방자 여사 역시 민가반 귀수의 처지를 이해했다. 그 역시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었으니까. 조선 일본 융화의 대역이라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아무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렸으면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초상집 같은 슬픔과 우울에 쌓여있을 집안을 생각하면 이방자의 나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비 이 마사코입니다. 이방자 여사는 생전에 민가반 교수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회고했다. 나는 민 교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의 슬픈 운명이 마치 내 죄인 듯하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꼭 민 교수를 만나 손을 잡고 위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민가반의 존재도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다. 그녀의 자전적 이야기 100년한이란 책으로 전해온다. 가슴에 응어리진 슬픔을 헤아리려면 100년이 아니라 1000년도 모자랄 것이다. 몇십 년만 먼저 태어났으면 어쩌면 조선의 국모가 되어 만백성 숙모의 대상이 되었을 여인이다.